안녕하십니까. NASM 미국 본원 마스터 트레이너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코어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작들, 코어 트레이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동작들 좀 제가 소개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자, 코어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운동들에서도 대부분이 다르죠. 이제 뭐 코어를 단련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고 어떤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많은 이론들도 있고 하긴 한데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답을 내리는 곳이 별로 없죠. 예, 대부분 그래서 지금 미국 스포츠의학회 NASM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완벽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이제 운동들 그런 운동들은 뭐 이제 이런 코어 주변이긴 한데 뭐 겉과 속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것도 없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약간 뭉뚱그려진 느낌이고 NASM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정의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가서 보다 보면 동양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소시적에 어렸을 때 이제 동양 무술 쪽에 좀 심취해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좀 뽑아내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서 사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과학적인 그런 저거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뽑아다가 여기 이제 미국 스포츠의학회 이론에다가 접목을 시키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코어 트레이닝에 이제 초기에 관심을 갖게 됐던 해준 이제 패기브릴이라는 이런 유명한 물리치료사 여자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그분의 이제 코어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운동법 그 이론을 좀 접목시키고 그리고 NASM의 그런 이론과 운동법을 좀 접목시키고 그리고 동양적인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저것들, 동양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김사부만의 이런 코어 트레이닝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어 트레이닝이 있지만 좀 분리해서 이렇게 몇 가지 뽑아내서 제가 회원들께 대부분 이제 회원들 이렇게 오시면은 검사해 보게 되면은 90% 이상이 코어 안정근이나 코어 근력 근육들이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어떤 대부분 이제 그 조금 빨리 지나가느냐 아니면은 좀 더 늦게 지나가느냐 이 정도가 차이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회원들의 초기 운동이 저는 초기 트레이닝이 이제 이 코어 트레이닝을 거쳐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코어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은 그럼 좋아지느냐? 확실히 좋아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스쿼트 우리가 이제 뭐 오버헤드 스쿼트 같은 걸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움직임 평가를 하는데 이제 복압 이제 복부가 단단하게 코어가 받쳐지느냐 그건 스쿼트 자세가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이 중심이잖아요. 중심 힘을 제대로 쓰는 그 부분이 만들어지느냐 그게 확실히 좋아지기 때문에 코어 트레이닝을 이 초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정도 코어 트레이닝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의학회에서 정의하는 그런 근육들을 찾아내서 그 근육들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들을 모아서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회원들께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회원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 이제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제 초기 트레이닝을 해보잖아요. 짧은 시간, 단 뭐 7, 8번, 뭐 10번 이하죠. 그 정도의 코어 트레이닝 집중된 트레이닝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세요. 무슨 얘기냐? 대부분 이제 뭐 운동선수가 아니라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체력자들의 그리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센터를 찾아오잖아요. 이런 분들을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바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제대로. 발전도 잘 안 되고요. 어거지로 버티다 보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대부분이 제가 저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오시거든요. 또 몸이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재활이나 이제 뭐 교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런 활동력이 떨어지고 뭐 그렇다 보니까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코어 트레이닝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내서 하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이런 이론을 제가 정립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제 물론 NASM의 이론을 좀 가져다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은 이제 코어 트레이닝이 뭐냐 그러면은 코어가 뭐냐 정의부터 좀 간단하게만 해보고 갈게요. 그래서 과하게 장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미국 스포츠의학에서 정의하는 코어는 이 코어 부분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코어, 척추, 가장 중요한 척추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데 그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그런 작은 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우리가 하루 종일 잘 서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 척추에 붙어서 실제적으로 뭔가 척추를 이렇게 빳빳하게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다혈근이라는 애가 있죠. 그리고 이 복압을 단단하게 상승시켜서 이렇게 척추가 잘 서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이제 복횡근이라든지 내복사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횡격막이라든지 요런 근육들을 이제 스포츠의학회에서는 저걸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코어의 안정근이다.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게 뭐예요? 안정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코어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척추를 딱 받치고 단단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근육들이 운동이 될 수 있게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코어 안정근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근육이냐 하면은 척추에서 이제 골반으로 가서 붙어 있는 그런 근육들. 우리가 척추가 서 있지만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골반이 잘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붙어 있는 근육들 이런 것들 뭐 대표적인 거 보게 되면은 뭐 대요근이라든지 요방형근이라든지 뭐 골반저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단련시켜 주는 거 이런 근육들을 이제 코어 근력 근육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이런 코어 주변의 큰 근육들 이렇게 복직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대둔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퇴사두근, 술굴곡근 이런 근육들을 이제 3차 근육으로 나눠서 이제 코어 파워 근육 실제적으로 이제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그런 근육이다. 그래서 코어 파워 근육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육들은 운동 방식이라든지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이런 필라테스나 이런 데서 이제 대근육, 겉근육, 속근육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겉에 있는 근육들, 대부분 이 코어 파워 근육들은 강력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더 발전시키고 만들 수 있지만 이 속에 있는 코어 안정근이라든지 이런 코어 근력 근육들 같은 경우는 강하게 자극을 해서는 얘네들이 작동을 못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운동을 못 하고 겉에 있는 큰 근육들만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작이 이 친구들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아주 동작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천천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정근과 코어 근력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그거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근육들 어쨌든 그런 근육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동작들이 필요하냐. 자, 그걸 이제 뭐 근전도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거 과학자들이 이제 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이런 부분이죠. 이런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 어떤 거냐.
이렇게 복압을 단단하게 복압을 향상시켜서 여기서 배를 단단하게 하고 버티고 있는 거,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플랭크 같은 거. 이런 운동들이 이제 이 코어 안정근이나 이제 그 속에 있는 그런 코어 근력근이나 이런 근육들을 특히 이제 코어 안정근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드로인이라 해서 배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척추에 닿을 듯이 배를 쏙 집어넣는 그런 드로인 동작.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근육을 코어 안정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배를 쏙 집어넣는 게 어떤 운동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찾아낸 게 그냥 동작을 그렇게 뭐 어떤 거 보니까 이제 NASM에서는 정의는 그렇게 해놨는데 뭐 딱히 운동법을 저걸 해놓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동양적인 거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 이런 걸 갖다 집어넣으면은 100%다 맞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호흡이죠. 호흡. 그냥 호흡이 아니라 복식호흡이죠. 그렇죠. 배가 이렇게 나왔다가 쏙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코어 안정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특별한 걸 갖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작을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 이런 코어 근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코어 안정화 근육이라든지 얘네들을 작동하기 위한 동작들에다가 호흡을 집어넣은 거죠. 호흡을. 복식호흡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은 복식호흡을 같이 집어넣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굉장히 이중적인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코어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일로 넘어가서 이런 코어 파워 근육들까지도 단단하게 나중에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자체를 안정근을 좀 달래고 그 다음에 코어 근력 근육을 달래고 그 다음에 코어 파워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요 뒤에 영상들 하나하나 찍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좀 아까 두서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코어 안정근이나 코어 근력 근육들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 작은 근육이라서 천천히 동작을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 빨리 움직이면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지구성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이런 깨 있으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단단하게 척추를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지구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이렇게 10번 반복하세요. 뭐 이렇게 시켜요.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지구성 근육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원님이 혼자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20번, 30번 이렇게 늘려가도 되고 그리고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트레이닝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코어 파워 근육들을 운동을 시킬 때는 휴식을 충분히 줘야 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구성 근육들이기 때문에 주로 지근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근육들은 잘 망가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지구력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에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발전을 시키시면 되겠죠. 일단은 제가 정의하고 있는 이런 10가지 정도는 이런 근육 하나하나를 좀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단단하게 해주는 거는 뭔가요? 이렇게 횡격막이라든지 대복사근 그리고 복행근 이런 근육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위로 이렇게 가볍게 살짝 뒤로 이렇게 펴면서 들어주는 거 이런 거 다혈근이 타겟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당겨 올리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골반 근력 그러니까 코어 근력 그런 근육들이 타겟으로 되어 있고 이게 사선으로 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일자로 당기기도 하는 거에 따라서 근육의 대요근이나 이런 요방형근의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분류가 돼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코어를 만들어 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운동 선수들, 선수 트레이닝도 제가 하니까 그 선수들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많은 파워를 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의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 뒤로 와서 빨리 진행이 되겠죠. 이 친구들은 코어 트레이닝부터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진전이 돼서 파워까지 가게 되면은 그 친구의 정체되어 있던 그 능력에서 한참 더 위에까지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정적으로 이제 뭐 여성분들 저체력자 뭐 이런 데만 한정 짓지 마시고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이런 부분을 같이 가져가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자,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좋은 부분이 있으시면 가져다 쓰시고 또 트레이너 분들은 자신의 트레이닝에 이런 코어 트레이닝을 좀 가져가서 좀 더 뭐랄까요, 다양성, 트레이닝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마칭 해볼게요. 마칭 누우셔서 무릎은 90도 정도 구부리시고요. 네, 발 보폭은 네로 스탠스니까 조금 좁게 잡으시고요. 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팔은 옆쪽에 편하게 두시고, 자, 호흡부터 해볼게요. 자, 호흡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호흡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오른발 들어 올리세요. 후, 천천히 들이마시고 둘, 후, 들이마시고. 자, 이렇게 한 10회 정도 해주시고 또 반대발 가볼게요. 호흡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네, 이렇게 10회씩 양쪽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많이 이제 숙련이 되고 그러시면 20회, 30회씩 하셔도 되고 하루에 2번, 3번씩 하셔도 좋죠. 자, 이번에는 플로어 브릿지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힙 브릿지랑은 다르죠. 그래서 힙 브릿지는 엉덩이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반면에 플로어 브릿지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아니고 이 복부 쪽 이쪽에 좀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양 발을 어깨 넓이로 해서 엉덩이 쪽으로 최대한 붙여주세요. 자, 이걸 가깝게 두는 이유는 이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좀 빼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호흡부터 갈게요. 호흡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다시 호흡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엉덩이 들어 올리세요. 후, 천천히 들이마시고 둘, 후, 후, 정지, 들이마시고 셋, 후, 정지, 들이마시고. 네, 이렇게 10회 정도 해주시고요.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은 20회, 30회 아니면 하루에 몇 번씩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 당겨 올리면서 팔로 버텨주는 이름은 딱히 없고요. 이제 뭐 복부에 이제 우리가 브레이싱으로 복압을 상승시키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이게 사선으로 한쪽씩 하기도 하고 양쪽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제 한쪽씩 사선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사선으로 있는 이런 코어 쪽에 사선으로 있는 그런 근육들을 이제 운동을 시켜주게 되고 그리고 일자로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이제 일자로 서 있는 그런 근육들을 단련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 무릎을 들어 올릴 때는 왼손으로 버티고, 자, 한번 해볼게요. 오른 무릎 들어 올리고, 자,
왼손으로 버티고요. 오른 무릎을 왼손으로. 자, 네네. 자, 이렇게. 자, 찌릿할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잡아 당겨 주시고, 팔은 그냥 편하게 버텨 주시면 돼요. 자, 10초간 버틸게요. 약간 사선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고.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반복해 주시고, 뭐 더 많이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양쪽 무릎 들어 올리고 양손으로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고. 자, 이때 무릎 당겨 올릴 때 너무 이렇게 무릎이 붓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게 골반 너비 정도로 유지한 상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한 10번 정도 실시해 주시면 되고 뭐 단련이 되면 더 많이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로어 프론 코브라 해볼 건데요. 자, 엎드려서 양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해서 앞꿈치로 고정시켜 주고요. 그리고 상체를 들어 올릴 건데 올리는 거를 너무 과하게 들어 올리시면 안 되고요. 한 절반 정도만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이렇게 좀 까디집으면서 그러면서 능형근에다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라운드 숄더나 이런 거 교정할 때 이럴 때 아주 유용한 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자, 호흡부터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다시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들어올리세요. 후. 자, 팔이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능형근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들이마시고 둘, 후, 네, 들이마시고 셋, 후, 정지, 들이마시고. 네, 이렇게 한 10회 정도 또는 뭐 익숙해지시면 20번, 30번 하셔도 되고 하루에 두세 번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퍼맨 자세 한번 해볼 건데요. 일반 슈퍼맨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엉덩이나 척추 기립근에 힘을 주고 강하게 좀 높게 들어 올리잖아요. 과신전되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어 운동으로 사용할 때는 척추 기립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혈근을 동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반 정도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팔 위로 뻗고 양다리 뻗고. 자, 호흡부터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다시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들어 올리세요. 후, 정지, 들이마시고. 자, 팔 위로 뻗어 볼게요. 팔 위로. 네. 자, 호흡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후, 정지, 들이마시고 셋, 후, 정지, 들이마시고. 자, 이렇게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뭐 20회나 30회 늘려가시면 되고 뭐 하루에 두세 번씩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이번에는 3단계 골반 안정화 운동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옆으로 누워서요.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로 받쳐주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어깨를 뺏겨서 그래서 인대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근육으로 단단히 이렇게 버텨 주시고 한 팔은 앞쪽으로 짚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반이 이렇게 가운데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지 않게 중간 정도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리는 펴서 앞으로 한 15도 정도 이렇게 이동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골반 너비 정도로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한쪽 발을.
자, 한 10cm 정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 유지하시면서 높이 유지하시면서 앞으로 최대한 한번 후 호흡 내쉬면서 가보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고, 자, 이렇게 10번. 그 다음에 뒤로 쭉 최대한 왔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10번. 그 다음에 회전해 볼게요. 하나, 네, 돌아오고, 10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때 회전하면서 골반이 같이 따라서 돌아가면 안 되고요. 발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대퇴골을 돌리는 거예요. 대퇴골을 돌리는 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후 들이마시고, 자, 뒤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렇게 10번씩, 그 다음에 회전 돌아오고 이렇게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되고요. 좌측으로 다시 우측으로 이렇게 돌려서 양쪽 다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익숙해지시면 더 많은 숫자로 늘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플랭크 해볼 건데, 플랭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그냥 몸통 일자로 만들어서 빳빳하게 만들고 버텨주는 건데, 좀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팔꿈치가 대부분 이렇게 일자로 해서 편하게 이렇게 서서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어깨 넓이로 이렇게 맞춰서 하세요. 그러면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완이 일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하중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로 세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발끝으로 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발끝으로 서게 되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다리에 힘이 아래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은 발꿈치, 앞꿈치를 바짝 당겨서 딱 잠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몸통은 일자로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 상체로 가는 힘, 팔로 가는 힘을 최대한 빼주시고, 그리고 종아리로 가는 힘을 최대한 빼주시고, 몸 중심 쪽에 힘이 최대한 집중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그래야지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이런 코어에 집중된 운동들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머리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말고 일자로 잘 이렇게 당겨서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준비, 시작. 네. 자, 이 자세 취해 주시고, 머리 약간, 네, 이 자세 취해 주시고, 처음에는 뭐 30초, 60초,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네, 바로. 자,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엔 뭐 20초나 30초, 그 다음에 뭐 10초 늘려서 40초, 50초, 60초, 이런 식으로 한 10초 정도씩만 늘려가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이드 플랭크 해볼게요. 자, 저쪽으로 보시고. 자, 옆으로 누워서 사이드 플랭크는 아무래도 플랭크보다는 조금 힘들죠. 대부분 이제 이 복부 앞쪽이 이 옆구리보다는 강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구리가 잘 단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이드 플랭크가 좀 힘들 건데, 사이드 플랭크 역시 이 어깨가 이렇게 뺏기지 않도록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사이드 플랭크 하고 나서 어깨가 굉장히 아픈 경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발을 앞뒤로 엇갈려서 놓고 이렇게도 실시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별로 잘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발 모아서 다소곳이 모으시고 몸 일자로 만들어서 유지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뭐 10초면 10초, 또 15초면 15초, 20초, 30초 이렇게 늘려가시면서 천천히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 몸통 일자로 만드시면서, 자, 손은 옆구리에 하시고요. 자, 시작. 자, 이렇게 일자로 유지하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자, 이때 이제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로만 서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도록 몸을 약간 어깨를 살짝 앞으로 밀어서 이 전완 있죠? 전완 전체로 힘이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